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 진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접하게 되고, 그분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이다라고 느끼게 돼서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 진료를 7만 번을 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되면서 동성애의 실제 모습이 뭔지 보게 되었고,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동성애 성향은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 속에 있는 유전자와 염색체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간의 몸 안에는 절대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100% 후천적이고 학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됐을까? 이분도 절대 타고난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이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빨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게 무슨 일인지 몰랐고, 그리고 겁도 나고 해서 그 사실을 숨기는 동안 19, 즉 고3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다른 남자 동성애자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합니다. 300번이 아니고 300명 이상한테 당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접촉을 당한 경우에 커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각인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동성애자가 되는 원인은 가장 큰 이유로서 동성애 음란물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 동성애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고 발견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가 많이 쓰이고, 지금 보시는 분홍의 하얀색 물방울처럼 돼 있는 게 잭디라는 앱입니다. 저 앱이 6개 동성애자 앱 중에 3등입니다. 그런데 저 3등 하는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먼저 제 위치가 저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에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위치 추적이 되는데, 몇 메타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고, 얼굴하고 버스몽까지 이분들이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가 나오게 되는데,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눈을 끌었습니다. 16남이면 16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16남 알바합니다. 알바는 어떤 뜻이냐면은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과 학문을 성매매 대상으로 파는 청소년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라고 돼 있고, 맨 밑에 빨간 줄을 보시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불과 16살인 애가 자기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때문에 우리 애들이 에이즈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이 여파로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무려 200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되어 있는 앱이 딕소라는 앱인데, 이 앱이 동성애자 앱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이런 앱에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다 미리 본부에 드리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 진료 오래서가 오면은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여자가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면 남편한테 옮았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다니는데 산부인과 검사상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산부인과 원장님께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본인은 에이즈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나보고 에이즈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라고 하소연을 하는 순간 그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고, 엄마가 에이즈면 아기도 에이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 뱃속에 에이즈 환자까지 될 위험 상황에 노출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꼭 결혼을 앞둔 혹시 자매님이 계시면은 어떤 신랑감이 결혼하자 그랬을 때 핸드폰에 이런 거 혹은 이런 게 깔려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사진인데, 당시 스케치 사진입니다. 왜 저런 엉덩이가 뻥 뚫린 항문 팬티를 입냐면은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죠. 왜 저런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번개라고 해서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찾아서 무슨 건물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메시지를 주고 받은 다음에 얼른 접선 장소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금방 헤어지는 것을 동성애자들 은어로 번개라고 그럽니다. 그 번개를 할 때 제일 불편한 게 팬티가 제일 불편하대요. 그래서 아예 저렇게 항문이 노출된 엉덩이가 뻥 뚫린 팬티를 입고 다니다가 화장실에서 바지만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바로 성관계를 헤어지는 게 동성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옆에 남성은 덩치가 굉장히 큰 남성인데 구두 신발까지 벗은 맨몸이었습니다.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줄줄줄 따라가다가 인도에 여성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성들은 퀴어 축제 참석자들이 아니었고 일반 서울 시민들이었고 해필 그날 그 길을 걸었던 죄 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남성들 중에 여성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남자를 바바레민이라고 그러는데 바바레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어서 놀란 여성들이 이 남성을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했던 말이, 나는 이 남성을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법에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했던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법 위에 특별한 군림 혹은 보호를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가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남자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냐? 지금은 동성애자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그래서 뉴스 언론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로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 동성애자를 뜻하는구나 라는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결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의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잘생긴 금발의 20대 백인 남성은 어느 날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한다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의 며느리를 보러 결혼식장에 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보시니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걔한테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서양 결혼식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신랑 신부가 키스하면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람하고 개하고 혓바닥이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개와 사랑에 빠져서 저렇게 결혼식을 열고 키스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아들의 정상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잠시만요. 예.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느냐? 독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1969년도에 동성애도 문제 없다라는 독일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나만 69년도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 뿐인데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도 문제 없다라는 원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됐고, 1969년도 바로 그해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 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되게 됐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업소가 출현했냐면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다는 거죠. 현재 유럽 각국의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는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문 생식기가 다 터져서 죽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 있고 줄이가 있죠. 왜 저렇게 되냐면은 개가 뒤에서 나쁜 행동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팔을 다 이렇게 꺾어버려요. 그래서 팔하고 목하고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이게 정상일까요? 과연?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입니다. 지금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량을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혔습니다. 어디다 성관계를 맺냐면은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이 남성의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출근을 위해서 지하철에 갔는데 어떤 남성이 내 차에다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남성을 보는 순간, 아, 이 남자가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인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정신학에서 말하는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애인 역할을 했던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럼 이 남성이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에 보시면 책이 수북하게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급기야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삽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무조건 그 처녀 시체를 밤에는 캔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둘둘둘 감어, 얼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붙여,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대학 교수님이 된 아들, 이 자랑스러우니까 이 대학 교수님 아들 집에 암만 놀러 가려고 그래도 이 아들이 절대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집 아버지가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사진 2장만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수간협회, 즉 사람과 동물이 성관계하는 것을 수간 혹은 동물성애라고 그러는데,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를 저렇게 빨간 박스에 두는데,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제가 그냥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의 우리 애기들. 이 남자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맺는 남성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자신의 고민을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이쪽 빨간 줄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저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면서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진 걸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 올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도록 강요받아야 될까요? 동물수간협회 협회장이 곽덕진 씨인데, 자신의 실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을 인권 침해하는 나쁜 사람이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염화속 같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 1,000만 원을 물려야 된다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단체 수관은 3월 14일 날 평택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광고입니다. 단체 수관은 이분들만의 행사로서 행사장을 빌려서 동물들을 풀어놓고 남자 여자들이 옷을 벗고 들어가서 동물들과 집단 혼음을 하는 이들만의 행사인데, 맨 위에 협회장 곽덕진 씨가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내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광고를, 그 밑에 댓글을 다고, 맨 밑에 저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특별히 치와를 부탁하는 등 굉장히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이게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입니다.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에이즈의 무서운 점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지금 보시는 남성은 반신불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 왼쪽 다리, 왼쪽은 다 못 쓰니까 다 이렇게 굳어져 있고 말라져 있고, 따라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살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병이 진행되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몸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진행되게 되면 아예 생각이나 사고, 느낌, 감정조차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게 되는데, 제가 이런 분들을 7만 번을 넘게 봤는데 어떻게 동성애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엉덩이 쪽입니다. 엉덩이를 보시면 항문하고 항문 위를 직장이라고 그럽니다. 항문과 직장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저렇게 줄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동성애자들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는 있을 수 없고 요양병원 같은 데 오셔서 평생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돼서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느냐, 41세부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이 이분에게 허락하는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인간을 망치는 마귀의 덫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엉덩이가 터지고 직장이 썩어 들어가고 피가 줄줄 나는데 동성애 남성 간의 항문 성교를 멈추지 못하느냐? 원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전립선인데 그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이유는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을 자극시켜서 변태적 성쾌감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한번 전립선 자극으로 인한 성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약 중독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동성애를 끊는 것은 뭐냐? 전립선 자극을 2년 동안 피하도록 도와주면은 동성애는 저절로 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우리 교포 2세들 그리고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연락해서 상담해서 동성애를 탈출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만 노력하면 누구나 동성애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요건 좀 넘어가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는 1978년도에 백인 남자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28%가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 43%가 500명 이상했다는 거죠. 한 집단의 성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혹은 1000명 이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 단체가 분명히 이 집단이 성중독의 경향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본은 병원을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보건소를 가게 됩니다. 보건소로 가게 되면 인병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인병검사라는 것은 제 주민등록증이나 실명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제 암호를 제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은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전화로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왜 방문을 못하게 하냐면은 만약에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제 결과를 물어봤을 때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보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는데 하면서 제 얼굴 한번 싹 보시면 지구상의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단 한 명이라도 알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방문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결과를 확인하게 돼 있고,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성의 사연인데, 이 남성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글의 내용처럼 나는 창녀촌에 매일 밤 가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면 보건소에서 나를 창녀촌 못 다니게 특별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사람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이를 제재할 방법이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자 인권입니다. 동성애에서도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끼리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것이 배설기관인데 너무나 지저분한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진짜 맞는 지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섭리에 반해서 악한 꾀를 내서 동성애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몸을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에 가면은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럽니다. 이 샤워기 헤드를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항문에 10cm 이상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게 실제로 동성애자가 센조인 거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저 쇠줄을 샤워 교수를 10cm 이상 집어넣고 저런 식으로 엎드리고 물을 틀어서 장에 물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 물이 장에 꽉 차게 되면 저 호수를 빼고 보시는 양변기에 앉으면은 대변과 이 수돗물이 확 쏟아지는데, 저 행동을 5번 정도 해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완전히 빼내야지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걸어놓으면 그 다음에 저 모텔을 이용하는 출장 나온 저 같은 애아빠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간염 바이러스를 뒤집어 쓰는 일명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애아빠들이 출장 나갈 때 이런 물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습니다. 보통 양치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하고 뱉거든요.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간염 바이러스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행동을 하는 남자 동성애자 수가 몇 명이냐?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오염 안 된 호텔이나 모텔은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지저분한 거 아니, 통증이 심한 거 아니냐, 항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 동성애자들이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립니다. 이거를 동성애자들 은어로 확장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동호회죠. 동호회, 잠시만요. 예, 다음 카페 피스팅 동호회입니다. 여기에 피스팅 구인 게시판을 특별히 캡처했는데, 피스팅 구인 게시판은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게시판이고, 중간에 보시면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어서 내 항문을 확장 공사해 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광고고, 맨 밑에 보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먹을 항문에 쓱 집어넣을 때 장이 터지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뺄 때 손목하고 주먹에 장이 걸려서 항문 밖으로 장이 딸려 나와서 확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한데, 동성애자들이 이 피스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사람이 현재 울산에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피스팅의 고수인 거죠.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라고 특별히 그 사람한테 이 행동을 당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주먹에 딸려 나와서 항문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글입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성적 지향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사실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 일제히 쫙 붙어 있었는데, SM 석구함, 이 내용은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트의 주말로 동성애자들 중에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꼭 고문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SM이라고 그러고,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그럽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그러고,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본인의 신원을 다 공개를 했어요. 이분들은 전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를 당하는데 누가 갈까 싶지만 호기심에 가는 청년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어서 보실 이 사연은 21세 남학생의 사연인데, 키가 180이고 덩치도 굉장히 크고 운동도 많이 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던 친구인데, 방금 보신 그런 광고를 보고 SM 동성애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손목에다가 수갑을 채우더래요. 그래서 수갑을 차는 순간 머릿속으로 까짓거 수갑 하나 채워도 내가 내 몸 하나 당연히 지키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잠깐 하는 그 찰나에 소변 나오는 구멍인 요도라고 있습니다. 소변 나오는 구멍인 요도 어딘지 아시죠? 거기다가 갑자기 이 문제의 남성이 쇠젓가락을 집어넣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의식 자체가 사라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시키는 거 다 해드리겠다고 자기가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 성교 원한다고 해서 항문 성교를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이런 광고 전단지가 시내 전봇대 일제히 붙어있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인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의 동성애 인권, 동성애 성적 권리가 보장받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왜 동성애 단체가 만들려고 혈안이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처벌 내용이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적 지향 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게 되면 건전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가 없나요? 그리고 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였지만 우리 양심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우리 양심을 옥죄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절대적으로 나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다가 에이즈에 걸리면은 의료비, 그리고 노후 보장, 치료비, 간병비까지 100% 지원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자 내용은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유튜브에 염안섭 제 이름을 검색하면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못한 거는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이즈 환자분들이 이 알약을 매일 먹어야지만, 한 달 동안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치료비, 입원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심지어 제주도 A주 환자가 제주도 의사들 못 믿겠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을 매달 왕복 비행기를 끊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비행기 값까지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동성애 A주 환자분들이 매일 이 약을 먹으면 30년을 더 사니까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달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은 이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요양병원 입원비 약 한 달 100에서 250 정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100%다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는 줄고 있고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 수는 줄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만 기하급수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나머지 부족한 강의는 유튜브에 제 이름 염한섭을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보셔서 나머지 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개헌이 진행 중인데 차별금지법이 개헌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만들겠다라는 시도가 있어서 내일 대규모 집회가 국회 앞에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 생각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영국 교회는 그날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그 차별금지법의 광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피를 쏟으면서 이 법을 막지 못하면은 한국 기독교는 추락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이 마지막 전쟁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국회 개헌을 통하여서 차별금지법이 헌법 차원에서 다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도를 막아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미국, 영국교회가 무너졌지만 한국교회만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여져서 세계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